네, 이제 11.2의 마지막 내용은 약간 성격이 다른 두 내용인데요. 둘 다 짧아서 한꺼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변수 함수의 연속성 얘기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이제 이변수만 공부를 했는데 3변수 또는 그 이상의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는 극한을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극한을 살펴봤고요. 이제 연속성은 뭐 아주 쉽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죠. 이변수 함수가 어떤 점에서 연속이다라 함은 1변수와 똑같습니다. 이 함수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이고요. 이건 정의입니다.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연속이다의 정의는 그 영역에 있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폴리노미알이나 분모가 0이 아닌 점에서의 레셔널 펑션들은 전부 다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폴리노미알들은 이제 다 연속이 되기 때문에 이것의 극한은 fxy라고 두면 이것의 극한은 함수값 f1,2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을 해서 11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서 했던 함수들 가지고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러한 함수로 x, y가 0이 아닐 때 정의되어 있고요. x, y가 0일 때는 여기서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함수값을 0이다라고 줬을 때 이 함수는 0,0에서 연속이겠는가? 일단 연속이려면 먼저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는데요. 우리 앞서서 이 함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했죠. 그래서 연속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서 했던 예제인데요. x, y가 0, 0이 아닐 때는 함수를 이렇게 주고 0, 0일 때는 0이라고 주겠습니다. 이때 이 함수는 원점에서 연속이 되겠는가? 조금 전에 이 함수의 극한값이 0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했고요. 함수값이 0이다라고 방금 주었기 때문에 이 함수는 0,0에서 연속이 되겠습니다. 네, 3변수 함수 또는 그 이상 차원의 함수에 대해서는 뭐 똑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3변수 함수는 x, y, g가 a, b, c로 이렇게 다가가는 거니까 이 뒷부분은 뭐 앞에서 했던 것과 완전히 똑같고요. 이 앞부분은 x, y, g와 a, b, c의 거리, 즉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렇게 활용해서 이쪽에 이제 거리를 쓰면 사실은 1변수, 2변수, 3변수 함수의 극한의 정의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n차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x 벡터, a 벡터가 전부 다 n차원 벡터라고 하면 x와 a의 거리가 이렇게 우리가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이 부분만 달라지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이 거리 식을 써주면 그 뒤에는 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변수나 3변수까지는 어느 정도 3차원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일반적인 n차원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벡터로 일반화하는 식을 이용을 해서 추상적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네, 아마 이러한 내용은 수학과에서 이제 보통 벡터 해석학이라는 과목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할 때 앞서서 계속 거리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제가 이 단어를 쓴 이유는 수학에서 이 거리를 distance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두 점 사이의 직선 거리만 이 거리가 아니고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의 정의를 잠깐 밑에다 써볼게요. 거리 함수는 rn 곱하기 rn에서 r로 가는 함수인데요. 정확하게 각각 x와 y가 rn에서의 벡터일 때 다음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면 우리가 디스턴스 펑션 거리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같은 x에 대해서 dxx는 0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dxy와 dyx가 같은 값을 가질 때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x와 y를 대입을 했을 때 이 값보다는 xz를 대입한 값과 gy를 대입해서 더한 값이 더 크거나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d가 있으면 이 d를 바로 거리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리 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까 설명했던 이 값이에요. 이변수 함수 dxa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사실은 이 식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요. 세 번째 건 조금 어렵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x에서 y까지 가는 거리보다는 x에서 g, g에서 y까지 가는 거리가 더 크거나 같은 것은 x에서 y까지 거리보다 다른 점 하나를 찍어서 이렇게 거리 구해서 그리고 이렇게 거리 구해서 더한 것은 우리 삼각형을 생각을 해보면 이 길이가 이 길이 합보다는 더 작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 식을 버리고 이 자리에다가 사실은 dxa를 대입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dxy의 다른 예제가 뭐가 있느냐면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쓰더라도 이 세 조건을 다 만족한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거리 함수의 뜻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계산했던 것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를 이걸로 계산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뜻은
이거 더하기 이것을 우리가 dxy로 정의하자는 것이에요. 그렇게 정의하더라도 이 세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역시 새로운 디스턴스 펑션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여기 우리가 이제 엡실론 델타 정의를 할 때 이 자리에다가 꼭 이게 아니라 이런 것을 넣어서 정의하는 공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3학년 기초적인 위상수학 공부할 때 아마 나올 겁니다. 네, 이로써 우리 11.2에서는 이변수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극한이 존재하는 것의 정의는 엡실론 델타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은 경우의 풀이법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공부했습니다. 네, 11.3부터는 아마 이변수 함수의 미분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